오늘 한국 축구 팬들 정말 속이 많이 쓰리셨을 겁니다. 그냥 진 게 아닙니다. 분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물론 월드컵에서 쉬운 경기는 없습니다. 상대가 남아공이라고 해서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가 더 아쉬웠던 이유는 상대가 너무 강해서 졌다기보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은 분명히 해볼 만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내내 우리가 경기를 주도한다는 느낌보다 상대가 준비한 흐름에 우리가 끌려가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공격은 답답했고 전환은 느렸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박자씩 늦어 보였습니다. 팬들이 화가 난 이유는 단순히 스코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질 수도 있습니다. 축구는 언제나 변수가 있고 월드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경기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경기를 이기러 나온 걸까? 상대는 우리를 분석하고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상대를 흔들 방법을 준비했을까? 남아공은 한국을 잡기 위해 분명한 계획을 갖고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공을 잡아도 답답했고 공격으로 올라가도 날카로움이 부족했고 위험한 장면을 만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 없었던 장면을 두고도 팬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물론 몸 상태와 전술적인 판단이 있었겠지만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건 팬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교체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비의 중심이고 경기 전부터 핵심 선수로 꼽혔던 선수를 왜 그 시점에 교체했는지 많은 팬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결과와 무관하게 경기 자체가 너무 밀리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선수들이 단체로 식중독에라도 걸린 것이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선수들이 모두 아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몸이 무거워 보였고 움직임이 답답했고 팀 전체가 정상적인 리듬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오늘 경기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팬들도 느꼈고 기자들도 느꼈고 해설진도 느꼈습니다. 오늘 한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더 크게 와닿았던 건 박지성 해설위원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평소에 아주 온화하고 선수들을 함부로 몰아붙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자극적인 말로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박지성 해설위원마저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경기가 정말 이기려는 경기였는지 의심될 정도로 답답한 전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이 무겁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팬들이 화가 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에서 적어도 싸워볼 수 있었던 경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 분위기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무승부는 없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비기는 계산이 아니라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코전에서 승리하며 좋은 출발을 만들었고 멕시코전 패배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남아공전에서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32강을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시원한 경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은 자신있게 준비했고 한국은 그 자신감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배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냥 아쉬운 1패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답답했을까라는 질문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은 조 3위가 됐고 자력으로 깔끔하게 올라가는 길은 놓쳤습니다. 이제 다른 조의 3위 팀들과 경우의 수를 봐야 합니다. 2026년 월드컵은 각 조 1위와 2위뿐 아니라 조 3위 중 일부 팀도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패배로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은 맞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다른 조 3위 팀들의 승점, 골득실, 타득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성적이 나쁜 3위 팀들이 여러 팀 나와줘야 합니다. 이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끝냈어야 했는데 이제는 남의 경기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넉넉한 희망은 아닙니다. 시원하게 올라가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가 나도 됩니다. 답답해해도 됩니다.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 합니다. 전술에 대한 의문, 선수 기용에 대한 아쉬움, 경기력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감정은 팬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원까지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경우의 수는 남아있고 대표팀이 다시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축구장에서는 속이 쓰렸지만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한국 뉴스가 나왔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분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은 금융치료가 필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금융치료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반도체입니다. 오늘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왜 중요하냐?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건 단순히 미국 회사 하나가 잘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가 다시 강하게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이번 실적에서 시장이 주목한 건 AI 메모리 수요였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 대형 클라우드 서버, 자율주행, AI 반도체,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똑똑해질수록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꺼내는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자마자 세계 시장은 바로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크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였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한국 반도체가 다시 고개를 든 겁니다. 물론 주가 하루 오른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올랐다고 내일도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이 보여준 신호는 분명합니다. 세계 투자자들은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를 다시 보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금융치료 포인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반도체를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요즘 가장 뜨거운 AI 메모리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HBM 때문입니다. HBM은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평범한 도로라면 HBM은 차들이 훨씬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7월에 나올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렇게 좋게 나왔다는 건 같은 메모리 시장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실적은 발표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커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커지고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스마트폰, 파운드리, 가전까지 가진 거대한 종합기술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메모리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좋아지면 삼성전자의 체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기업입니다. AI가 커진다. HBM이 필요하다. HBM에서 하이닉스가 강하다. 이 흐름이 매우 선명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SK하이닉스를 더 빠르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상장입니다. ADR이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더 쉽게 살 수 있게 만든 증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직접 사려면 환전, 계좌, 시장 접근 등 번거로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R이 생기면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더 익숙한 방식으로 한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SK하이닉스가 미국 월가의 정면 부대에 더 가까이 올라서는 겁니다. 이게 왜 좋냐? 첫째,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사기가 더 편해집니다. 둘째, 관심도가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미국 기관 투자자, 펀드, 애널리스트들이 더 자주 보고 분석하게 됩니다. 셋째, 한국 반도체의 위상이 더 커집니다. 그동안 한국 반도체는 세계 시장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 접근이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R을 통해 더 많은 글로벌 자금이 하이닉스를 볼 수 있게 되면 한국 반도체의 존재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보면 참 묘합니다. 아침에는 축구 때문에 속이 답답했습니다. 남아공전 패배는 정말 아쉬웠고 경기 내용도 팬들이 화낼 만했습니다. 전술은 답답했고 선수 기용은 의문이 남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식중독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경기력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박지성 해설위원마저 대표팀 경기를 보며 이렇게 답답했던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는 팬들에게 상처를 남긴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반도체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AI 메모리 수요가 강하다는 신호가 나왔고 그 흐름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졌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기대감, 삼성전자는 메모리 회복 기대감, 그리고 7월 실적 발표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거기에 하이닉스의 ADR 상장 이슈까지 있습니다.
축구장에서는 우리가 졌지만 세계 기술 전쟁과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다시 주목받은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 말이 축구 패배가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경기는 분명히 아쉬웠고 비판받을 부분도 많았습니다. 팬들이 화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오늘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에서 아쉬운 날도 있고 산업에서 다시 올라서는 날도 있습니다. 월드컵에서는 경우의 수를 기다려야 하지만 반도체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다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분한 마음은 분한 마음대로 남겨두고 조금은 금융 치료도 받으면서 다음 경우의 수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축구는 오늘 우리를 화나게 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래줬습니다. 오늘 하루 속상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경기로 끝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축구장에서도 반도체 시장에서도 세계 무대는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32강 경우의 수 끝까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한국 반도체의 7월 실적도 함께 지켜봅시다. 오늘은 분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다시 나아갑시다.